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오늘 같이 볼 차량은 기아의 스팅어 차량이고 벌써 이제 3년 정도 된 차량인데, 생각보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감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를 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찍게 되었고요.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될 딜러 전산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해서는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팅어는 보시면 지금 2.0 터보가 있고요, 3.3 터보, 그리고 디젤 차도 있어요. 디젤은 2.2고 모든 트림이 2륜과 4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4륜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2륜은 수도권에 총 85대가 있고요, 4륜 같은 경우에는 46대가 있습니다. 2륜 차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등급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가장 기본 모델인 프라임 등급, 그리고 플래티넘, 밑에 드림 에디션, 알칸타라 에디션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 스팅어가 이제 일반적인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이제 가장 낮은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옵션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늘은 휘발유 차량을 우선 보도록 할 거고, 키로수는 10만 킬로 아래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 총 151대가 있고요. 가장 저렴한 거는 2,3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등급은 프라임 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데, 검정 색깔 64,000km 탄 차량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광택을 해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상태고, 이제 차량 내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양방향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이 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라운드 뷰 버튼인데,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이 안 될 거예요. 이 버튼은 제가 알기로는 공갈 버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도 동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 내비는 되지만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는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는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송풍구가 있고 12V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 포트도 따로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렌트 이력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액이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후드, 본네트가 교환이 된 상태예요. 이 부분은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크게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라던가 누수, 그리고 작동 상태가 불량인 부분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특이사항 보시면 운전석 휀다 탈부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판금이나 도색을 한 건 아니지만 휀다가 탈부착이 됐었다는 것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차가 9월 7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달이 넘었어요. 3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보통 개인이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제일 낮은 프라임 등급으로 구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옵션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선호를 하셔서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제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 나옵니다. 키로수는 이제 8에서 한 9만대 차량들이 있고요. 흰 색깔의 2.0 터보 2륜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겉에 외관 부분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 차량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프라임 등급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옵션이 뭔가 조금 더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양쪽 운전석이랑 조수석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뒷자리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핸들 쪽 보시면 이제 앞차와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드라이브 와이즈,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비랑 이쪽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들 보시면 이 버튼이 이제 차선 이탈 버튼이고, 그리고 옆에는 후측방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이 있고,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양쪽 통풍 시트랑 어라운드 뷰는 빠진 것 같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프라임 등급의 차량보다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원 정도 더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키로수는 이 차가 조금 더 많죠. 2만 킬로 정도 많고, 옵션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차를 보시려면 이 차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이 차는 용도 이력은 없는 차고 사고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밑에 보시면 누유도 없다고 되어 있고, 특이사항에도 별 내용은 따로 없네요. 그리고 차가 10월 14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차량인데, 이 정도 상태라면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게 썬루프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원 대 초중반 차량을 봤는데,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금액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600만원, 2,700만원대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키로수가
거의 3만 킬로, 5만 킬로, 거의 3만, 4만 이처럼 킬로 수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에서 한 3,000 사이의 정도 차량을 보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차가 2017년도부터 나왔으니까 아직 5년에 10만 킬로가 지나지 않은 차량들은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보증기간 끝나기 전에 정비 받을 거 받으시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3,000만원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2,900만원에 3.3 터보 GT 차량이 있어요. 차량 외부에는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겉에 외관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안에 내부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3 터보기 때문에 출력은 조금 더 좋겠죠. 옵션은 아까 봤던 플래티넘 등급이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주수석에 워크인도 달려 있네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휠도 차 색깔에 맞춰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있어요. 왼쪽 휀다랑 운전석 앞문짝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차 들어온 날짜가 8월 23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략 3개월 정도 된 차량이죠.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가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스팅어 마이스터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가 나온 게 이제 2020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중고차로는 아직 많이 없습니다. 금액대는 가장 싼 게 3,6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금방 4,000만원대를 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차값이 이 차가 거의 3,800에서 한 4,000만원대 초반 정도 될 텐데 아직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가가 조금 되려면 그래도 최소 한 2, 3년은 돼야지 어느 정도 감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1세대 스팅어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팅어 차량 시세를 한번 봤고요. 가장 싼 거는 2,000만원대 초반도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키로수가 짧은 차로 보시려면 2,500에서 3,000 사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이 차값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전산에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차값이고요. 이외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취등록세가 들어가고 매도비는 이제 해당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사에 주는 돈이고요. 수도권 평균은 3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능보험료가 들어가고요. 성능보험료는 차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출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키로수가 짧은 차라면 5만원 아래인 경우가 많고요. 외제차라던가 키로수가 많은 차량은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수수료가 있고요. 제가 받는 수수료는 인천 지역 내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면 제가 30만원 정도 받고요. 수원이나 용인,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제가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더 받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수료 50만원 받고요.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리기는 했는데 시간이 조금 됐다 보니까 많이 여쭤보셔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할 거고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파리 박이었습니다.